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전도서 11, 7. 빛은 달콤하고 해를 보는 것은 눈이 즐겁다. 그렇다고 해서 덥고 화창한 날에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른 아침 해와 늦게 지는 해를 보는 것은 눈에 매우 유익할 수 있고 보기 쉬운 시간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태양이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중요한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태양이 피부에 닿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태양일까요? 자외선 B와 자외선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외선 B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의 한 형태를 변환하는 것은 자외선 B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말콤 캔드릭 박사가 그에 져서 쥐대한 콜레스테롤 사기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으로 정상적인 체내 물질의 정상 수치가 질병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지질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의 동화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보다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칼슘은 왕이라고 불립니다. 칼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칼슘이 체내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미네랄이 칼슘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예에서는 칼슘을 모든 영양소의 트럭 운전사라고 부릅니다. 정원에서 칼슘을 늘리면 다른 모든 미네랄이 칼슘 트럭에 올라타서 모든 미네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뼈는 칼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뼈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뼈는 12가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미네랄은 붕소, 크롬, 칼슘. 이 칼슘이 있지만 칼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실리카 황, 칼륨, 인 그리고 아연. 이것이 뼈의 구성 성분이며 64가지 미량, 64가지 미량 미네랄. 학생 여러분, 뼈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칼슘 보충제가 필요하나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뼈에는 칼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네랄입니다. 그럼 미네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로버트 톰슨 박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에 넣는 이유는 이 책이 훌륭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톰슨 박사는 칼슘의 거짓말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버트 톰슨 박사는 바닷물에는 뼈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완벽한 균형과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주신의 가장 명확한 지표는 바닷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한 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92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틱 소금에는 82개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어디에 있나요? 바닷물에는 매우 적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 일부는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75개입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미네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전과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무염 구운 감자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미각이 말해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맛을 잃지 말라.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떻게 맛을 잃게 되나요? 나트륨은 30%, 염화물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할 때 형성되는 더 큰 결정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런 다음 이 결정들을 모아 표백하고 고결 방지제를 첨가하여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탁용 소금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고대 영어 표현으로 모든 미네랄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균형을 바탕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우리 몸에 섭취할 때는 신이 설계한 비율과 비율에 따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네랄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셀틱 소금. 두 번째는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흔해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날 흔해지고 있는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주는 약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은사 3권에 나오는데 페이지 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찾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약은 결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연만이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약은 결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약은 단순히 질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꿀 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연만이 효과적인 치료자이며 자연에 맡겨두면 스스로 치유됩니다. 우리는 아직 4글자로 된 단어를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간지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특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토양의 미생물과 미생물이 식물에 미네랄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짙은 녹색 잎채소가 과인산염을 방금 뿌려서 탈염되고 활력이 떨어진 토양에서 재배된다면 이는 장식용 채소에 불과합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공격하는 채소입니다. 어느 날 정원에 있었는데 양배추가 가득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흰나방이 왜 애벌레가 야채를 파괴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토양에 영양을 너무 많이 공급하여 식물이 너무 강해서 곤충에 저항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신체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몸이 잘 작동하면 질병이 거의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미네랄을 제거하는 것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보 과부하의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첫날에는 미네랄을 제거하는 식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제 설탕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나요? 카페인, 그리고 술도요. 담배, 약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제 때문에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봐봐라, 저번에 몸에서 미네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네랄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몸은 미네랄을 사용하여 중화시켜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몸 밖으로 배출될 때는 미네랄도 함께 배출됩니다. 어제 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셨죠? 그리고 양크림이 프로게스테론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기억하시나요? 프로게스테론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이 세포는 조골세포라고 불리며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제거합니다. 오래된 뼈가 제거되는 것과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골다공증에서는 종종 조골세포가 부족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니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뼈 형성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트램펄린에서 점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 바로 아래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피부 바로 아래에서 UVB 광선 및 콜레스테롤과 접촉하여 생성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UVB 광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큰 모자와 긴팔 셔츠를 입습니다. 몇 년 전 마이클과 발리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 며칠 뒤 스노클링을 갈 예정이었고 일주일 안에 태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수영장 옆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햇볕에 누워 있었지만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가 15분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5분은 햇볕에 노출하고 15분은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똑같이 했어요. 아, 너무 빠르구나 싶어서 20분 간격으로 했어요. 스노클링을 할 때쯤에는 마이클과 제가 모두 황금빛으로 그을렸어요. 스노클링을 하면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야 하죠. 하루 만에 태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더 많은 햇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제 피부에 생긴 것은 UVB 태닝이었습니다. 그리고 UVB 태닝은 오래 지속됩니다. 호주에서는 누구나 태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태닝숍에 가서 UVBA 램프에 몸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UVBA 태닝은 매우 빨리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UVB입니다. 차 안에 있는데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와서 햇볕에 그을린 적이 있나요? 유리가 UVB를 차단하기 때문에 UVA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데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샤워하고 비누로 몸을 가리고 햇볕에 누워 있으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없습니다. 봐봐라, UVB-8인가요? 아니면 UVBA인가요? 자외선 B 또는 자외선 A입니다. 제가 UVB-8이라고 했나요? 그랬나요? 네, 봐봐라. 한 번만요. 미안해. 가끔은 제 머리가 입보다 빨라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샤워할 때 온몸에 진흙이 묻지 않았다면 굳이 온몸을 비누로 씻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한 남자가 그냥 물로 샤워해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 햇볕에 누워서 목욕을 하면 당연히 씻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햇볕에 누워 있다가 바다나 호수에 뛰어들면 기름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꽤 잘 저장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종종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3년 전 버밍엄에 갔을 때 전쟁 중에 영국에 폭격을 당한 도시가 너무 많아서 재건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와 서인도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로 데려와서 재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는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한 후 심장병 발병률이 1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얀 피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피부가 우윳빛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가끔 피부가 매우 어두운 사람들은 거의 10배의 햇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배의 햇볕을 견딜 수 있어요. 봐봐라. 제가 비타민 D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도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도요.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태양을 두려워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연구를 읽어보니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피부암 발생률이 6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야외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비타민 D 부족이 피부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주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입고, 바르고, 바르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동장 위에 덮개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자를 쓰지 않으면 놀이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해지고 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봐봐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유치원에서는 필수입니다. 미스티 마운틴에 막 도착한 한 여성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연 자외선 차단제는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고 알로에 베라 작은 튜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외선 차단제 한 튜브를 다 짜서 알로에 베라를 흡수시켜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로에 베라 튜브를 가져가면 선생님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넣는 거죠. 천연 자외선 차단제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햇볕을 너무 많이 쬐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닝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호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홍수가 있었죠. 수많은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의 홍수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데 집 지붕만 보입니다. 만조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죠. 미스티 산에서는 오이 식물이 모두 죽었고 여름 내내 빨간 토마토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겨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렸고 지금은 토마토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토마토가 익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태양이 있고 식물에게 태양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햇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뼈가 튼튼해지려면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에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해를 보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이제 과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은 신경화학 경로를 통과하여 송과선에 도달하여 밤에 더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수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송과선을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햇볕을 쬐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또한 닐 레들리 박사는 우울증 환자의 80%가 일주기 리듬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저서 부울증, 탈출구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은 신체를 조절하는 24시간 주기로 시신경을 통해 생물학적 시계가 있는 뇌의 제어 센터로 전달되는 명암 신호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 시계는 송과선과 통신하여 수면과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닐 레들리 박사는 또한 많은 우울증 환자가 기술을 사용하고 TV를 시청하고 늦게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는 방법은 하루 중 첫 1시간 동안 눈이 햇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은 이것이 과학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따라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고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처음 몇 글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 한 과학자 그룹이 눈이나 망막에서 멜라놉신이라는 수용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멜라놉신은 뇌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시각이 아닌 뇌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놉신은 청색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외에 있을 때 태양광선이 눈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멜라놉신은 청색광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블루라이트의 가장 큰 원천은 햇빛입니다. 과학자들은 뇌가 적절한 양의 청색광을 받으면
전술적 추론과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nd also the ability to solve mathematical problems increased. So it's a pity that they're putting 그래서 학교의 모든 운동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호주에서 일어난 일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모래 위에 누워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닐 네들리 박사는 일생 동안 6, 7번의 일광 화상을 입으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2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화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광욕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말고 시계를 착용하세요. 조금씩 시간을 측정하세요. 내 피부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아요. 피부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아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눈이 더 파랗고 머리카락이 더 희고 피부가 더 밝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햇볕에 한 번 타면 며칠 동안 다시 햇볕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광 화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허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 바로 알로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정에 알로에 화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로에는 실내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봐봐라, 알로에에 대해 나쁜 반응을 보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만난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봐봐라, 제 딸에게 발라줬는데 피부가 점점 더 붉어지고 자극을 받았어요. 누군가 딸에게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로에를 바르지 마세요. 봐봐라, 하지만 알로에에는 좋은 종류가 4가지밖에 없고 그런 효과가 없는 종류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 바바덴시스는 약용 알로에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휴대폰을 보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휴대폰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방출되는 것은 청색광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같은 청색광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의 청색광입니다. 한밤중에 화면을 보게 되면 뇌는 낮이 되었으니 깨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뇌에 전달하게 되고 이는 많은 위험 중 하나입니다. 눈은 태양에서 나오는 푸른 빛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면증이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보는데 눈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웨덴에서는 해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봐봐라, 여기 스웨덴에서는 해가 짧은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요. 오랫동안 뜨지 않아요. 사실 해가 지면 눈이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하루 동안의 모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야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노출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자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낮 동안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햇빛은 신체의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고 밤에 더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휴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잠은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햇빛을 쬐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호주에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관광 휴양지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보통 첫날 밤에는 잠을 잘 자는데 다음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특히 손님이 24명이었는데 다음날 모두 상담해야 했으니 정말 힘들었죠. 상담실에 앉아서 깨어있기가 매우 어려웠고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유리문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문을 열고 햇볕을 쬐며 잠시 눈을 감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는 잠을 잤고 둘째 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도 잠을 잤어요. 그때 저는 태양이 제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베이츠 박사의 잔경 없이 더 나은 시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 책을 썼다는 이유로 안과 의사 면허를 잃을 뻔했습니다. 안경 없이 더 나은 시력이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그는 햇볕을 과도하게 쬐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안경 없이 더 나은 시력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건강의 8가지 법칙을 살펴보고 눈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눈은 모든 자극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눈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눈에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눈에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눈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눈은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해결책의 하나님이시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이 의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방에 있다가 햇볕을 쬐러 나가면 햇볕에 있는 것이 조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눈을 감고 얼굴을 햇볕에 직접 대면 태양광선이 피부를 통해 눈으로 통과하여 태양에 대한 눈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이 동작을 30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눈을 감고 태양을 바라본 다음 고개를 내리고 눈을 뜨면 태양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태양광선이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태양의 강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매우 강하면 피부의 작은 수용체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면 뇌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더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하루 종일 도시에서 운전을 하면서 건물과 다른 차들의 눈부심에 시달린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데 눈이 하얗고 하늘이 파랗고 햇볕이 강하다면 눈부심이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중요한 팁이죠. 봐봐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한쪽 눈의 사시가 심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어두워져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다시 정상 안경으로 돌아와요. 우리 가족 중 2명이 이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윌리엄 베이츠 박사의 책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눈 문제를 평가하고 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눈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트램펄린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점프대에서 점프하는 동안 한 가지에 집중하고 10번 점프할 때마다 가까운 것에 집중했다가 먼 것에 집중하고 가까운 것에 집중했다가 다시 먼 것에 집중합니다. 눈 운동을 통해 눈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책 제목은 안경 없이 시력 향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햇볕에 나가지 말고 눈을 관리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안경을 착용한다면 매일 짧은 시간 동안만 안경을 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에 햇볕을 쬐기 위해 안경 없이 외출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햇빛이 필요하고 뇌는 눈을 통해 햇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이 태양을 보는 것이 뇌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뇌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베이츠 박사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 후 상쾌한 상태일 때만 눈의 피로가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잠들 준비가 된 밤의 눈의 피로는 눈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집에 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나요? 매우 흔한 일이지 않나요? 따라서 컴퓨터 작업, 아이패드 작업, 전화 작업은 모두 아침에 해야 합니다. 호주는 아침에 깨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에게는 쉽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몇 시죠? 호주는 이제 막 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가족들과 이른 아침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 태양을 기억하세요. 빛은 달콤하고 태양을 보는 것은 눈에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질문을 위한 공간을 열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죠? 바바라, 저도 구체적인 질문이 있지만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골다공증이 어떻게 생활 습관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그것을 실행했다고 말했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뼈 3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참마 크림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없나요? 글쎄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나이와 뼈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바바라, 재림교 신자는 아니지만 자연요법을 실천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언젠가 고혈압이 있는 저에게 그래 라고 말했던 여성분처럼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바빠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바라, 그럼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면 다시 좋아질까요? 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회복은 상황이 얼마나 만성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이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손상이 있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만성적인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골다공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완치된다는 생각으로 자라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손자 사진을 받았는데 이제 1살이에요.
항상 손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면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달 후의 손자를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항상 기대와 같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언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종양이 자라지 않았더라도 검사 결과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종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면 정말 실망할 것입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실망은 종종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봐봐라. 하지만 1년 만에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봐봐라. 거의 70살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의사의 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포시맥스라고 부르는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것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봐봐라. 트램폴린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리바운드 루틴에 웨이트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가 어디에서 악화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그 부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부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두통이 심했던 여자 선수처럼요. 저는 그녀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살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징후라고 생각했죠. 그러더니 3일 후에 그리고 3살 때 트랙터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사람들은 가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봐봐라. 나 붕소 보충제를 먹어요. 붕소 보충제요? 오, 골다공증에 좋은 붕소요. 오, 그거 좋네요. 네, 봐봐라. 누가 좋다고 하더군요. 호주에는 붕사가 있고 붕사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붕소가 부족하죠. 봐봐라. 제가 1년 동안 난에 크림을 발랐는데 붕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봐봐라. 저도 모르겠지만 시도해 볼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봐봐라. 보충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요. 마이클 브로더가 보충제가 정제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네, 사실입니다. 보충제에는 좋은 보충제도 있고 나쁜 보충제도 있습니다. 미스티 마운틴에서는 보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건강 전문 작가가 쓴 글을 읽었는데 제약 공장에 가보니 한 구역에서는 모든 약을 만들고 다른 구역에서는 모든 비타민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약이죠.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보충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특히 호르몬이 완전히 불균형할 때 신체에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메틸화된 비복합체인 액체 비복합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또 다른 보충제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네랄입니다. 봐봐라. 녹내장은 어때요? 녹내장, 눈의 압력. 아까 제 남편의 이야기와 함께 눈에 드릴을 꽂은 불쌍한 여성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제 남편은 의사들이 눈에 압력이 있다고 말했고 눈에 압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듣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녹내장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눈에 피 맞아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몬 주스로 눈을 씻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매운 것처럼 들리지만 카이엔 고추만큼 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이엔 페퍼를 사용한다면 오늘 오후에 몇 가지 허브, 눈에 사용할 수 있는 허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카이엔 고추를 사용한다면 아주 소량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의사의 안약이 따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눈에 바로 넣으려고 했어요. 카이엔 고추에 끓는 물을 부은 다음 작은 천에 걸러서 눈에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카이엔 페퍼를 눈에 넣지 마세요. 눈도 아프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울 거예요. 봐봐라, 레몬즙을 매일 사용하시나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지만 레몬즙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 소개할 차 한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허브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봐봐라, 스칸디나비아의 비타민 D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햇볕이 부족하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다시 전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적으로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핍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밖에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추운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출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따뜻하게 감쌌어요. 제처남은 악천후 같은 건 없고 옷만 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봐라, 한겨울에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흡수할 수 없다고 하나요? 네, 봐봐라, 일부 연구. 글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흡수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봐봐라, 셀틱 소금, 짙은 잎이 많은 채소,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을 복용하여 골다공증이 치료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저는 관치 또는 관전 치료라는 단어를 정말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지난 60년 동안 한 모든 일 때문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이전에 손상이 있었던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한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그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50대의 나이였어요. 무릎을 2번, 고관절도 2번이나 교체했었죠. 그는 젊었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너무 많은 부상과 손상을 입었죠. 그런데도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죠.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국 경기에 출전했다가 쓰러지고 부상을 당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코티손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멈추고 쉬라고 말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결과입니다. 그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을 먹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곳에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어렸을 때 거기서 넘어진 것을 잊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봐봐라. 그녀가 비타민에 대해 말한 것과 관련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스웨덴에서는 비타민을 먹지 않지만 15년 전에 신문에 태양을 보지 않아도 항상 외출하는 것이 좋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흐린 날에도 태양광선은 여전히 통과함으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봐봐라, 켈트 소금을 먹으면 음식에 들어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음식에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포로 바로 가서 세포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톰슨 박사는 그에 져서 칼슘에 거짓말해서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셀틱 소금 한 결정을 섭취하면 어제 잃었던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땀으로 미네랄을 잃습니다. 우리는 소변으로 미네랄을 잃습니다. 대장을 통해서도 손실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땀을 조금 흘리면 조금 더 손실됩니다. 봐봐라, 음식보다 물로 더 빨리 흡수된다는 뜻인가요? 여기 세포가 있어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셀틱 소금 결정을 혀에 대면 3개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입안의 점막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 세포벽으로 직접 운반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 소금이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 탈수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누군가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발이 붓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한 장소를 방문하는 관습이 있는데 제 시아버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군인이었고 코코다 트레일에서 5년간 전쟁 포로였습니다. 코코다 트레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코코다 트레일에서 죽었고 일본이 강제로 그곳에 철도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주인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코코다 트레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코다 트레일에서 하루에 5리터의 물을 마시고 탈수증으로 죽어가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봐봐라, 저는 하루 종일 밖에 있는데 이 물병조차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물에 소금을 넣어도 되나요? 글쎄요,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므로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물의 목마른 분자이므로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넣으면 그냥 물에 녹아버립니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나 가방에 작은 용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쉬워요. 봐봐라. 하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음식에 훨씬 더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미네랄. 오늘날 많은 음식에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방금 여기서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은 로버트 톰슨 박사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다른 건강 세미나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톰슨 박사의 책에서 많은 학자들이 물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읽었을 때 와우,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봐봐라,
태양을 모방한 태양 램프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램프가 있습니까?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램프가 있을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 수련회에 갔었는데 허리에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 자외선 램프를 씌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데운 다음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질문은 다 끝났어요. 하나만 더요. 네, 봐봐라. 피부암과 우리가 먹는 음식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피부암은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음식에는 예전과 같은 영양소가 없습니다.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독성 지방이며 지방을 살펴보면 왜 마가린이 독성 지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성 지방이기 때문에 신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종종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마가린을 사용한 이후 암 발생률이 확실히 증가했고 마가린을 사용한 이후 피부암도 증가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봐봐라. 그렇다면 독소가 지방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독소는 제거되고 있습니다. 피부는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되는 거죠. 봐봐라. 여기서 토론에서 수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을 잘 때는 체온이 조금 더 시원하거나 더 낮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낮과 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추워서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밤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절대 찬물로 샤워를 끝내지 않아요.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저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항상 찬물로 마무리하죠. 봐봐라. 와일드우드에 있을 때도 수치료실에 가면 항상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한 다음 휴식을 취했지만 항상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혜택이 있군요. 네, 맞아요. 특히 외출하거나 공기에 노출될 때는 감기를 빨리 없애야 해요. 하지만 저는 밤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몇 분 안에 바로 잠자리에 들어요. 밤에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솜이나 양모, 깃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주 두꺼운 폴리에스테르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아야, 익숙해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잠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곤 했죠. 폴리에스테르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평소 친구류를 쇼핑할 때 항상 저렴한 제품을 찾아다녔어요. 특히 침구류, 면 담요, 면 이불, 솜 이불, 양모 이불을 구매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불이 있는데 전체가 양모는 아니지만 양모와 폴리에스테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꽤 괜찮아요. 그리고 면 커버가 있습니다.